황기만의 끔찍한 죽음, 황지호의 진짜 정체를 알아낸 후. 충격적인 범인의 정체. 황씨 가문의 저택은 언제나처럼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황기만, 황기찬의 형이자 가문에서 늘 무시당하던 인물이었다. 그는 재능도 성취도 없는 남자였다. 돈을 벌겠다는 욕심으로 가상화폐와 주식에 손을 댔다가 거듭 실패하며 가문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였다. 그러나 그날 그의 인생을 뒤바꿀 단 한순간이 찾아왔다. 조카 지호와의 평범한 대화 속에서 드러난 치명적인 비밀이었다. 지호는 천진난만하게 자신의 혈액형이 AB형이라고 말했다. 그 순간 황기만의 심장은 얼어붙었다. 황씨 가문의 모든 이들, 그와 동생 기찬을 포함해 모두 O형이었다. AB형이라니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의문이 소용돌이쳤다. 지호는 정말 기찬의 아들인가? 아니면 강세리, 그 교활한 여인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인가? 황기만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다. 그는 이 기묘한 퍼즐을 풀어야겠다고 결심했다. 아무도 모르게 황기만은 황기찬과 지호의 DNA 검사를 의뢰했다. 결과는 그의 예상을 넘어섰다. 지호와 기찬 사이에는 혈연 관계가 전혀 없었다. 강세리가 황씨 가문을 속이고 지호를 기찬의 아들로 둔갑시켜 가문의 며느리 자리를 꿰찬 것이었다. 이 진실은 황기만에게 충격이었지만 이내 그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그는 이 비밀을 무기로 삼을 수 있음을 깨달았다. 무능한 자신에게도 드디어 기회가 온 것이다. 황기만은 강세리를 찾아갔다. 손에는 DNA 검사 결과지가 들려 있었다. 그는 교묘한 미소를 띠며 그녀를 몰아붙였다.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다면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을 터였다. 가문에서 쫓겨나는 것은 물론 지호의 미래마저 무너질 것이다. 강세리는 처음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부릅떴지만 곧 공포에 질린 얼굴로 변했다. 황기만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20억 원을 요구했다. 그 돈만 주면 입을 다물겠다고 약속했다. 강세리는 망설였지만 결국 그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그녀에게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돈을 손에 쥔 황기만은 호화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욕심은 끝이 없었다. 돈이 바닥나자 그는 다시 강세리를 찾아갔다. 이번엔 더 큰 액수를 요구했다. 강세리의 눈빛은 차갑게 변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황기만의 끊임없는 협박은 그녀의 인내를 무너뜨렸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섬뜩한 생각이 싹 텄다. 황기만을 영원히 제거하는 것, 그것만이 그녀와 지호를 지킬 유일한 길이었다. 어느 어두운 밤, 강세리는 차에 올라 황기만을 미행했다. 그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도로는 한산했다. 강세리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녀의 손은 핸들을 꽉 쥐었고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황기만이 길을 건너는 순간 그녀는 가속 페달을 세게 밟았다. 차는 굉음과 함께 그를 덮쳤다. 충격음이 울리고 황기만의 몸이 허공으로 튕겨져 나갔다. 강세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를 몰아 사라졌다. 황기만은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과다 출혈로 상태는 위독했다. 의사들은 최선을 다했으나 그의 생명은 끝내 꺼져갔다. 황기만의 어머니 노숙자는 아들의 죽음 소식에 오열했다. 그녀의 비통한 울음소리는 병원 복도를 가득 채웠다. 반면 강세리는 비밀을 영원히 묻었다고 믿으며 안도했다. 그녀는 자신이 완벽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를 비웃었다. 그날 밤, 한 행인이 사건의 전말을 목격하고 있었다. 그는 강세리의 차량 번호를 기억했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빠르게 수사를 시작했다. 강세리의 차량이 사고 현장에서 도주한 차량과 일치한다는 증거가 확보됐다. 그녀는 순식간에 체포되었다. 법정에서 드러난 진실은 충격적이었다. 강세리는 황기만을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그녀의 교활한 계획, 지호를 둘러싼 거짓,
그리고 황씨 가문을 속인 모든 악행이 세상에 드러났다. 황씨 가문은 혼란에 빠졌다. 지호의 진짜 정체는 무엇인가? 강세리의 범죄는 어디까지 뻗쳐 있는가? 그리고 이 비극의 끝에서 누가 진정한 승자가 될 것인가?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또 다른 비밀이 깨어나고 있었다. 황씨 가문의 저택은 이제 지옥의 현장이 되었다. 강세리의 체포 소식이 전해지자 가문의 모든 이들이 충격에 휩싸였다. 황기찬은 병원에서 아내의 범죄를 듣고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빛은 분노와 배신으로 물들었지만 더 깊은 어둠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호, 그 아이의 정체가 무엇인가? 강세리가 지호를 기찬의 아들로 속인 이유는 단순한 야망 때문이었을까? 아니, 그 뒤에는 더 끔찍한 비밀이 숨어 있었다. 경찰 수사가 깊어지면서 강세리의 과거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황씨 가문에 들어오기 전 이미 어두운 세계에 발을 들여놓고 있었다. 젊은 시절, 그녀는 유명한 재벌가의 비서로 일하며 비밀스러운 거래를 주선했다. 그 과정에서 만난 남자, 바로 황기찬의 라이벌 기업인 최태준이었다. 최태준은 강세리와의 불륜으로 지호를 낳았지만 아이를 버리고 사라졌다. 강세리는 복수를 위해 지호를 황기찬의 아들로 둔갑시켰다. 그녀의 계획은 단순한 가문 점령이 아니었다. 지호를 후계자로 만들어 황씨 가문을 무너뜨리고 최태준의 재산까지 노리는 거대한 음모였다. 시청자들은 숨을 죽였다. 이 여자가 얼마나 깊이 뿌리내린 독초였던가? 황기찬은 지호를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다. 그 아이는 이제 가문의 이방인이 되었지만 기찬의 눈에는 여전히 사랑스러운 존재였다. 그러나 진실은 잔인했다. DNA 검사 결과가 다시 확인되자 지호는 최태준의 혈통임이 밝혀졌다. 가문의 장로들은 분노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하느냐, 그들의 목소리가 저택을 울렸다. 지호는 혼란 속에서 눈물을 흘렸다. 아빠, 제가 왜요? 하지만 황기찬은 아이를 안아주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 모든 비극의 끝을 보겠노라.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강세리의 체포 후 그녀의 변호사가 황기찬에게 은밀한 편지를 보냈다. 편지 속에는 황기만의 죽음에 대한 또 다른 진실이 적혀 있었다. 황기만은 사고로 죽은 게 아니었다. 강세리가 차로 치기 전 이미 누군가에 의해 독살되려는 시도가 있었다. 병원 기록을 뒤지자 그의 혈액에서 미량의 독물이 검출되었다. 누가 황기만을 노렸을까? 황기찬은 형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황기만의 무능함 뒤에는 숨겨진 야망이 있었다. 그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빚더미에 앉았지만 실제로는 돈 세탁 조직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 조직의 보스, 바로 최태준의 형제 최태민이었다. 이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황기만은 강세리의 비밀을 알기 전에 이미 최태민의 돈을 횡령했다. 그 때문에 최태민이 그를 제거하려 했고 강세리는 그 틈을 타서 사고를 위장한 살인을 저질렀다. 하지만 최태민은 여전히 살아있었고 황씨 가문을 노리고 있었다. 황기찬은 최태민의 존재를 알게 되자 분노가 폭발했다.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어. 그는 가문의 비밀 창고를 뒤지며 옛 문서를 찾았다. 그곳에는 아버지의 유언장이 숨겨져 있었다. 유언장에는 황기만과 기찬의 어머니가 사실 재혼이었고 황기만이 이복 형제라는 사실이 적혀 있었다. 더 나아가 지호의 어머니 강세리는 과거 황기만과도 관계가 있었다. 지호의 진짜 아버지가 황기만일 가능성까지 떠올랐다. 시청자들의 심장은 터질 듯했다. 이 가문의 혈통은 완전히 뒤엉켜 있었다. 강세리는 감옥에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체포되기 전 최태민에게 모든 증거를 넘겼다. 내가 황씨 가문을 무너뜨려 그녀의 속삭임이 바람처럼 퍼졌다. 최태민은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황기찬의 회사에 스파이를 심어 내부 정보를 빼돌렸다. 황기찬의 사업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주가가 폭락하고 직원들이 떠났다. 황기찬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형의 유령이 나타나 속삭였다. 모든 게 내 탓이야. 그리고 또 하나의 충격이 다가왔다. 노숙자, 황기만의 어머니가 병원에서 깨어났다. 그녀는 아들의 죽음 후 충격으로 쓰러졌지만 이제 진실을 털어놓을 준비가 되었다. 기만이는 지호의 아버지일지도 몰라.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가 가문을 뒤흔들었다. 과거 강세리는 황기만과 불륜을 저지른 후 지호를 낳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황기찬을 속였다. DNA 검사를 다시 하자 지호와 황기만의 혈연이 확인되었다. 황기찬은 절망했다. 아내가 형과 불륜을 저지르고 아이를 자신의 것으로 속인 것이다. 이 비극의 뿌리는 가문 내부에 있었다. 최태민의 음모는 점점 커졌다. 그는 지호를 납치해 황기찬을 협박했다. 지호를 원하면 가문을 포기해 황기찬은 홀로 최태민의 아지트로 향했다. 어두운 창고 안, 지호가 묶여 있었다. 최태민의 웃음소리가 메아리쳤다. 황씨 가문은 이제 끝이야. 하지만 황기찬은 숨겨둔 총을 꺼냈다. 총성이 울리고 피가 흩뿌려졌다. 지호는 구출되었지만 황기찬의 손은 피로 물들었다. 그는 살인자가 되었다. 강세리는 감옥에서 이 소식을 듣고 광소했다. 이게 바로 복수야.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광기어 있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호가 깨어나며 속삭였다. 아빠, 제가 본 게 있어요. 아이의 기억 속에는 강세리의 또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최태준과 최태민의 자매였다. 황씨 가문과 최씨 가문의 적대는 세대를 넘어 이어졌다. 이 혈투의 끝은 어디일까? 황기찬은 지호를 안고 저택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문 앞에서 기다리는 그림자가 있었다. 죽은 줄 알았던 황기만의 환영. 아니, 그는 살아 있었다. 사고 후 코마 상태에서 깨어난 황기만이 복수를 위해 돌아온 것이다. 동생아, 이제 내 차례야. 그의 미소는 섬뜩했다. 가문의 비밀은 끝없이 이어졌다. 시청자들은 숨을 죽인 채 다음 장면을 기다렸다. 이 드라마의 진짜 클라이맥스는 이제부터였다. 어둠 속에서 깨어나는 비밀, 그 끝은 과연 행복일까? 아니면 더 깊은 절망일까? 황씨 가문의 저택은 이제 폐허처럼 느껴졌다. 황기찬은 지호를 품에 안고 문을 열었지만 그의 발걸음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어둠 속에서 서 있는 그림자는 환영이 아니었다. 황기만, 죽은 줄 알았던 그의 형이 살아서 그 앞에 서 있었다. 병원 기록에 따르면 그는 교통사고 후 코마 상태에 빠졌고 모두가 그의 죽음을 받아들였었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깨어난 그는 복수의 칼을 갈며 이 순간을 준비해왔다. 그의 눈빛은 독사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황기만의 입꼬리가 올라가며 섬뜩한 미소가 번졌다. 황기찬은 지호를 뒤로 숨기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하지만 대답 대신 황기만은 저택 안으로 스며들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이 순간 황기찬은 알았다. 가문의 비극이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황기만의 귀환 소식은 황씨 가문을 뒤흔들었다. 노숙자는 아들이 살아났다는 소식에 눈물을 흘리며 병원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그녀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황기만은 어머니 앞에서도 냉랭했다. 그는 더 이상 예전의 무능한 아들이 아니었다. 코마 상태에서 깨어나는 동안 그는 자신의 과거를 되짚으며 모든 비밀을 파헤쳤다. 강세리의 속임수, 지호의 진짜 혈통, 그리고 최태민의 음모까지. 황기만은 이 모든 퍼즐을 맞추며 가문의 어두운 그림자를 손에 쥐었다. 그는 이제 단순한 복수가 아닌 황씨 가문 전체를 재편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이 한편 감옥에 갇힌 강세리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교활한 미소를 띠며 다음 수를 준비했다. 감옥 안에서 그녀는 비밀리에 최태민의 조직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최태민은 황기찬의 회사를 무너뜨리기 위해 이미 여러 스파이를 심어놓았다. 하지만 강세리의 진짜 계획은 더 깊었다. 그녀는 지호를 이용해 황씨 가문의 마지막 희망마저 짓밟으려 했다. 지호의 납치 사건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강세리는 지호의 기억 속에 심어놓은 거짓 정보를 통해 황기찬을 정신적으로 파괴하려 했다. 지호가 본 비밀든 사실 강세리가 조작한 환각이었다. 그녀는 지호에게 최태민이 황기찬의 진짜 아버지라는 거짓을 심었다. 이 거짓이 터져나오면 황기찬은 자신의 정체성마저 의심하며 무너질 터였다. 황기찬은 이 모든 음모를 감지하지 못한 채 황기만과의 대결에 집중했다. 형의 귀환은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었다. 황기만은 가문의 유언장을 손에 쥐고 있었다. 그 유언장에는 황기만이 가문의 진짜 후계자라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의 재혼과 이복 형제라는 비밀은 시작에 불과했다. 유언장에 따르면 황기만은 가문의 비밀 자금을 관리하는 열쇠를 쥐고 있었다. 그 자금은 황씨 가문이 세대를 이어 비밀리에 축적한 어마어마한 재산이었다. 황기만은 이 자금을 이용해 가문을 장악하고 황기찬을 몰아내려 했다. 그는 최태민과 손을 잡았다. 최태민은 돈 세탁 조직의 두목으로서 황기만의 자금을 세탁해주며 그 대가로 황기찬의 회사와 가문을 공격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황기만의 코마 상태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병원 기록을 뒤진 황기찬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황기만의 사고 직전 그의 음료에서 독극물이 검출되었다. 강세리가 차로 치기 전에 이미 누군가 황기만을 제거하려 했다. 그 배후에는 최태민의 여동생 최수연이 있었다. 최수연은 강세리와 오랜 친구이자 공범이었다. 그녀는 황기만이 최태민의 돈을 횡령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를 제거하려 했다. 하지만 강세리의 갑작스러운 살인으로 계획이 틀어졌다. 최수연은 이제 강세리를 배신하고 황기만과 손을 잡았다. 그녀는 황기만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다. 지호를 없애. 그럼 가문은 너거야. 황기만은 망설였다. 지호가 자신의 아들일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호는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점점 더 불안해졌다. 그는 황기찬의 품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강세리의 목소리를 들었다. 넌 내 아들이야? 누구도 널 빼앗을 수 없어. 지호의 기억은 왜곡되었다. 그는 황기찬이 자신을 버릴 거라 믿기 시작했다. 어느 날 지호는 저택을 몰래 빠져나갔다. 그의 손에는 강세리가 남긴 편지가 쥐어 있었다. 편지에는 최수연의 비밀 아지트 주소가 적혀 있었다. 지호는 그곳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린 건 최수연의 함정이었다. 최수연은 지호를 미끼로 황기찬과 황기만을 한자리에 불러내려 했다. 황기찬은 지호와 함께 폐허가 된 저택을 떠났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공허했다. 가문은 무너졌고 사랑했던 모든 것은 재가 되었다. 지호는 그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아빠, 우린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황기찬은 알았다. 이 비극의 끝은 아직 오지 않았다. 어딘가에서 최태민이 그들을 노리고 있었다. 그리고 강세리의 그림자는 여전히 그들의 뒤를 쫓았다. 시청자들은 숨을 멈췄다. 이 가문의 운명은 어디로 향할까? 마지막 비밀은 무엇일까? 어둠 속에서 새로운 반전이 깨어나고 있었다.